네, O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3장에 있는 종합원가 계산에서부터 진도를 좀 나가 볼 거고요. 미리 진도를 말씀드리자면 종합원가 계산 끝나면 그 다음 챕터인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요거 배울 거고요. 그 끝나고 나면 저 뒤로 가서 표준원가 계산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표준원가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변동원가 계산 그쪽으로 올 거고, 변동원가 계산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할 겁니다. 개별원가 계산, 활동기준원가 계산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필수 문제 리스트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진도 나가는 순서대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순서를 좀 이렇게 섞어 놓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도 나가면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순서로 진도를 나간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시게 되는 그런 날이 올 테니까 굳이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고, 여튼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잡아드리는 방향대로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편 교재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론편에 한 52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이론편에 52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매 순간 최선을 좀 다하세요. 첫날 물론 재무회계 개강하고 오늘 첫날은 아니지만 원가회계 첫날, 항상 첫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우리 어떤 전투력을 확 올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좀 배우고 가겠지, 지식이 좀 머릿속에 들어가겠지.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냥 첫날 내가 이제 오늘 개강했으니까 교재 자식 봐라 되게 두껍네, 지가 두꺼워 봤자지, 문제 지까지 어려워 봤자지 내가 다 씹어 먹어줄게, 약간 이런 마인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수험생 때 보면 2차 시험 처음 딱 연습서를 봤을 때 너무 문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 막 어려운 거야.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어려워봤자 어쨌든 이 어려운 것을 다 해내고 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들이 했다면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문제 드리니까 진짜 열심히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의 출제 경향을 보면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도 2년 연속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고, 이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회계 챕터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로 누구나 다 꼽는 그런 챕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도 분명히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좀 열심히 잘 봐주셔야만 되겠고, 이 종합원가 계산은 사실상 약간 이론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개입을 해요. 아까 전에 사전 지식으로 이론을 좀 잡아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센스를 좀 발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둘로 나뉜다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이 종합원가 계산은 사전적인 지식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비례적으로 좀 점수가 오르는 그런 챕터에 속하다 보니까 이론 편에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보고 갈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크게는 일단 공손이 없는 케이스, 그다음에 공손이 있는 케이스. 그래서 우리 임센희 선생님 교재 기본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예 챕터를 좀 나눠놨죠. 그래서 공손이 없는 거 하나의 챕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손품 회계라고 해서 공손이 있는 챕터가 있는데, 연습서에서는 그냥 다 한꺼번에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아무래도 2차 시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손 없는 거보다는 공손 있는 거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겠지, 그렇죠? 그래서 공손 있는 거 위주로 연습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공손 말고도 2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1차 때는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다른 주제도 좀 보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거냐면 제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제작업. 이따가 자세하게 이제 그쪽 진도 나갈 때 말씀드릴 거지만, 가만 좀 잡아보면 공손은 불량인 게 발견되면 그냥 다 버리면 그건 공손이야 그냥. 근데 제작업은 뭐냐면 버리기 아까운가 봐. 그래서 진행하다가 검사에서 불량인 걸 알았을 때 앞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걸 제작업이라고 하는데 얘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또 뭐도 배울 거냐면 감손이라는 것도 배워요. 감손. 감손은 뭐냐면 중간에 이제 증발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재료가 다 고체일 일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액체가 원재료일 때도 있고, 또 심지어 기체가 원재료인 그런 회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은 뭔가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발되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이게 증발되는 감손, 이거 1차 객관식 교재에서 한 문제 정도 풀어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1차 시험이니까 간단한 거고, 2차 시험에서 감손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걔네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5단계법 이거 좀 정리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공손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공손 이야기 끝나면 이제 제작업과 감손 이런 것들 하나씩 살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서론을 좀 보도록 합시다. 서론 55페이지. 자, 보시면 1번에 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의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아까 OT 때 해드렸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동일한 공정이래요.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다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지. 자,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되니까 당연히 동질적 똑같은 애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제조 원가를 구분하자. 그래서 뭐라고도 부른다? 공정별 원가 계산 이렇게도 이제 부른다는 거. 그래서 가끔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정별 원가 계산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용어고요. 집계된 원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완성품과 그리고 기말제공품에 배부해서 원가 계산을 한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써 있네요. 공정별 원가 계산이더라.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이해하셨죠? 그죠? 자, 한 페이지 바로 넘겨보시면 56페이지를 보니까 종합원가 계산의 어떤 원가 계산 절차다라고 해서 왼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구분 보시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익혀왔었던 우리 5단계법의 각각의 절차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이 5단계법 같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종합원가 계산의 5단계법 정도는 아무리 1차 때 원가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고 할지라도 다 해보긴 해봤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 대부분 해보셨을 내용이지만 그래도 기초에서부터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종합원가 계산은 결국 공장에서 벌어진 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 얘가 이제 메인 주인공이 됩니다. 워크 인 프로세스 얘가 이제 주인공이 돼요. 자, 제공품 계정을 그려봐라. 그러면 사실 여기에 등장인물은 토탈 4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로는 기초 제공품. 이렇게. 그죠? 자, 두 번째로는 단계 이제 발생한 원가들. 이렇게. 그다음으로는 여기 완성된 아이들. 그죠? 그다음으로는 여기 기말에 미완성 제공품이 된 아이들. 이렇게 총 4가지. 얘네들에 대해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제공품 T 계정을 다 완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왁구를 다 맞추는 게 결국은 종합원가 계산의 목적인데요. 사실 우리가 T 계정을 그릴 적에 차변과 대변을 괜히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어요. 차변은 뭐냐면 인풋이요. 인풋. 집어넣었다는 거지. 투입. 그죠? 대변은 뭐냐면 아웃풋이에요. 산출. 얘네들이 튀어나왔다는 거지. 즉 뭔 얘기냐면 얘네들은 뭘 뜻하는 거냐. 공정. 컨베이어 벨트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라고요. 내가 이 공정에다가 뭔가 원가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렇게. 뭐라도 만들려면 원가를 어떤 원가가 됐든 간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집어넣은 게 얼마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되셨죠? 다만 얘랑 얘랑은 차이가 뭐냐면 얘는 언제 집어넣은 거예요. 얘는 작년에 집어넣었고 얘는 올해 집어넣었고 요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얘네들은 그 결과물로 튀어나온 애들인 거야. 첫 번째 아웃풋으로는 완성돼서 아예 이 컨베이어 벨트를 떠나도 되는 애들 걔네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직은 미완성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아직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뭔가 해서 완성을 시킬 애들 얘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투입, 얘네들은 산출이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투입과 산출 중에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금액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뭘 알고 있을 거냐면 사실 투입을 했다는 건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냐면 내 주머니에서 빼서 여기다 탁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얼마 집어넣은지 모른다. 그럼 문 닫아야지 그런 회사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은 우리가 뭘 대단한 원가 계산하자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회사에서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도 알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얘 이름이 뭐야? 기초 제공품, 단기초 제공품. 다른 이름은 뭔가요? 예.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전기말 제공품. 그럼 이 숫자는 언제 아는 거냐면 전기에 결산하면서 계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을 모른대. 그럼 전기에 결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단기에 쟤들이 쓴 원가잖아요.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얼마 썼어요? 대충 알잖아. 이게 귀찮아서 그렇지 뭐 카드 사용한 그 명세서 보면 알잖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오늘 오면서 아침에 그 기름 넣고요. 주유소 들려서. 그다음에 와서 뭐 커피 한 잔 사 먹었고요. 그죠? 뭐 이것저것 뭐 해서 얼마 썼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죠? 일개 개인도 특정한 기간 동안 얼마 썼는지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어떤 회사가 단기 중에 얼마 썼는지 모르는데 문 닫아야죠. 그런 회사는. 그런 이상한 회사 가지고 문제 내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 금액도 당연히 알고 있다. 자, 문제는 이 돈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얘랑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얼마라고 해야 될지가 눈에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도저히 안 보이는 이유는 워낙 짜잘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눈으로 따라가면서 추적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금액들을 어떻게든 얘랑 얘한테 뿜빠이 쳐주는 거, 요게 바로 종합원가 계산의 목표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얘가 얼마냐, 그리고 얘가 얼마냐, 이 두 가지를 찾는 것,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에 해당되는 5단계 좀 보세요. 5단계 맨 마지막 5단계 뭐 하래요?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하라. 또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이해하셨죠? 자, 잘 보세요. 대변에 있는 얘랑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금액이잖아요, 다. 그럼 아까 OT 때 뭐라고 했었어요? 금액을 알려면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뭐랑 수량이랑 단가랑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요. 자, 미션 하나 드릴게요. 이따 쉬는 시간에 여기 몇 호죠? 여기가 401호인가? 401호 강의실에 가면 책상이 엄청 많대. 그 책상 다 해서 얼마 어치인지 좀 알아오세요. 여러분들 숙제요. 제일 먼저 뭐 할래요? 쉬는 시간에 일단 뭐 할래요? 몇 개인지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처럼 1년 동안 그래도 1차 시험 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회계를 배우시는 분들도,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잖아. 몇 개인지는 일단 세야죠. 근데 숙제 할 수 있겠어요? 얼마인지 알겠어요? 모를걸? 저도 몰라요, 솔직히. 왜? 뭘 모르니까. 책상에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단가 이야기는 조금 뒤로 빼자는 거야. 이건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거 일단 물량부터 빨리 해결하자는 거지. 그래서 회계팀에 막내 직원을 보냅니다. 회계팀의 막내 직원이라서 회계적인 지식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는 달려있어요, 얼굴에. 눈은 달려있잖아, 나름. 그죠? 그래서 걔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야. 야, 공장 좀 갔다 와. 왜요? 거기 가면 완성해서 쌓아놓은 것도 있을 거고 아직 미완성이라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걔네들 각각 몇 개인지 좀 네가 좀 세보고 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지. 그럼 걔가 가서 이제 세고 온다고요. 완성된 거 100개 있던데요? 미완성인 것도 똑같이 100개 있던데요? 이거를 걔가 열심히 가서 세고 왔어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할 것은 바로 얘라는 거죠. 이렇게. 예.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건 눈으로 파악한 수량이니까 물리적인 수량이야. 그래서 1단계 뭐부터 하래요? 물리적인 수량 줄여서 물량. 그래서 물량을 파악하세요. 이게 바로 1단계라고. 이게 제일 쉬우니까. 되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어차피 이 원가를 뿌리려고 이 짓을 하는 건데 얘네들을 알고 있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다라고 했으니 얘도 100개 얘도 100개라면 그냥 반반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얘는 다 만들어진 100개인데 얘는 아직 만들다만 100개니까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이 100개일지 몰라도 원가는 아무래도 누구한테 더 많이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얘한테 더 많이 들어갔겠지. 그래서 막내 직원한테 사실은 이 심부름도 같이 시킨다고요. 가서 몇 개인지 세는 것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이 미완성인 애들이 이 컨베이어 벨트 중에서 대충 한 어디쯤 위에 올라가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보고 와라. 이렇게 같이 심부름 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막내 직원이 보기에 그게 딱 중간에 있었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뭐 재료비냐 가공비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원가가 물리적으로 50%까지 와 있으니까 원가도 똑같이 50% 들어갔다 이렇게 그냥 가정하자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는 완성이 됐으니까 100% 원가를 다 먹었을 텐데 얘는 딱 절반에 있으니까 50%밖에 원가를 안 먹었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100개 물량 가지고 엠빵을 칠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100개지만 요 녀석은 그냥 몇 개라고 취급을 하자. 50개라고 취급을 해서 원가를 뿌려줄 적에 그냥 100대 50으로 뿌려줍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이 100대 50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자고요? 100개 50개를 얘네들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게 종합원가 계산에서 배부 기준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배부 기준은 사실은 합쳐줘야만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합쳐서 150개다. 이 숫자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2단계 한번 읽어보세요. 2단계 뭐래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원가 투입 형태별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원가 투입 형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고요. 재료비냐 아니면 가공비냐. 얘네들이 투입되는 모양새가 좀 다르더라는 거지. 재료비는 공정 시작할 때 몽땅 다 부어버릴 텐데 우리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완성도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재료비 투입의 완성도랑 가공비 투입의 완성도가 일반적으로 좀 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하는 게 맞다. 근데 우리는 일단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50%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5단계만 좀 짚어봅시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단계 150개다라는 것까지 왔어. 그럼 3단계에서는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3단계에서는 이걸 한번 다시 확인하자는 거야. 그냥 어차피 이 금액 알고 이 금액 알 수 있다며. 그럼 요 금액들을 알려면 회사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지. 작년에 결산한 데이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단기에 자기네들 쓴 거 있을 테니까 걔네들 좀 모아 보시고 그래서 요거 다 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단기 중에 얼마를 쓴 것인가 요것도 한번 보자는 거야. 이걸 봤더니만 다 해서 얼마만큼이 발생했냐면 1,500원이 발생했더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차변과 대변은 어때요? 내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게 1,500원이면 우리가 얘네 둘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둘의 합계는 당연히 얼마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1,500원을 내가 뿌리는 거구나. 이걸 한번 확정을 해보자는 거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3단계도 한번 읽어보세요. 3단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부해야 될 원가를 요약하래. 이것도 마찬가지.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해라. 라는 의미에서 원가 투입 형태별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뿐인 거죠. 내가 얼마를 배부해야 되는가 총 원가를 요약해보자 뭐 이런 컨셉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2단계의 결과와 또 3단계의 결과 얘네 둘을 모아보면 결국 이런 결론을 얻게 되네요. 내가 150개를 만들었어. 그런 과정에서 1,500원을 쓴 거로구나.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럼 결국 150개 만드느라고 1,500원을 썼다는 건 한 개당으로는 얼마 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개당으로는 10원 꼴로 들어갔구나. 이게 결론인 거죠.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단가가 나와버린 거야. 이놈의 단가는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한참 걸리는 거죠. 무려 어디까지 갔더니 무려 4단계까지 갔더니 드디어 단가가 우리 손에 확보가 되는 거지. 하나당 10원짜리 분필이었구나 이렇게. 자, 4단계 한번 읽어보세요. 4단계 보니까 뭐 계산하래요?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를 좀 계산해보세요. 역시나 이 단가도 마찬가지로 원가 투입 형태별로 뭐 재료비랑 가공비를 구분해야 된다면 구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할 일 이제 드디어 단가 나왔으니까 이제 금액으로 가면 되겠네. 어차피 우리는 완성된 것은 100개로 미완성된 것은 50개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단가가 10원이라면 완성품은 이렇게 둘이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완성 제공품은 이렇게 둘이 곱해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완성품은 10원짜리가 100개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은 결국은 얼마? 1,000원이로구나. 기말 미완성 제공품은 50개 있다고 치기로 했었고 걔도 어쨌든 10원짜리가 50개 있는 거니까 둘이 곱해주시면 얘는 500원이 기말 제공품이겠구나. 그럼 1,500원을 결국 1,000원과 500원으로 쪼개준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5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5단계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 두 가지를 구해주자. 무엇을? 제공품 T계정상에서의 대변에 해당되는 금액들, 즉 완성품의 원가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 얘네들을 계산해보자. 이게 이제 우리 할 일이라고. 되셨죠? 자, T계정상에서 설명드리면 이렇고 이걸 좀 수리적으로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결국 관건은 뭐냐? 401호에 있는 책상들의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얘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끝난다고요. 뭐만 알면 된다. 어떻게든 단가만 알아내면 돼요. 수량은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단가를 과연 찾을 수 있느냐 요 싸움이라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핵심은 이놈의 단가 찾기라고요. 이놈의 단가만 찾으면 게임 끝난다고. 자 그럼 이놈의 단가는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단가는 결국 단가의 정의는 전체 총 원가를 뭔가 수량으로 나눠준 걸 단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수량으로 나눌 생각이 없어. 우리는 뭘 반영하자? 완성도를 반영하자. 완성도까지 반영해준 수량을 뭐라고 부르자?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됐죠? 자, 근데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눈에 보이는 물량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완성된 것도 100개, 미완성된 것도 100개였었는데 그렇다고 100개 100개 동급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반영해 준 것을 완성품 완산량으로 가자. 완성도라는 것을 반영해 주면 그걸 우리가 완성품 완산량이라고 부르자면서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 놈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내면 얘가 계산이 돼요. 얘가 어렵다고. 얘가 어려우니까 요 놈만 계산하면 게임 끝나는데 얘를 알려면 얘네 둘을 알아야 되고 또 얘를 알려면 얘네를 알아야 되는데 마침 보니까 얘네들은 뭐만 달려 있으면 된다고요? 눈만 달려 있으면 된다고. 제일 쉬운 게 얘니까 얘들부터 빨리 해결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게 1단계가 되는 거고. 1단계에서 얘들을 해결하고 나면 얘가 해결이 되는 거죠. 2단계가 되는 거고. 분모 해결했으니까 분자 해결해야 되겠죠. 이게 3단계. 나눠준 게 바로 4단계. 4단계에서 드디어 단가 어려운 과제 해결했으니까 마지막 5단계에서 이제 원가 배부하자는 거죠. 뭘 계산하자? 첫 번째 대변에 있는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하자. 두 번째로는 역시나 대변에 있는 기말 미완성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자. 요게 이제 최종 우리의 정산이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T계정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1차 객관식 시험에서부터 열심히 이제 계산기 두드리셨던 그 5단계법의 원리입니다. 자, 다만 이놈의 5단계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는 평균법,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선입선출법,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원격에서 문제를 풀 때는 1차 시험은 그래도 자료 사이즈가 작으니까 괜찮은데 2차 시험은 자료 사이즈가 워낙 크잖아요.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선입선출법으로 푸세요, 뭐 평균법으로 푸세요 이런 말들을 봤어도 우리가 다른 문제 자료 읽다 보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다 평균법이다 이런 얘기들은 하다못해 밑줄이라도 좀 그어가면서 문제 자료를 읽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2차 시험에서는 이게 공정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1공정, 2공정, 막 3공정 때로는 제품 개정까지 막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1공정은 선입선출법인데 2공정은 평균법이고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이 자료 정리를 좀 잘 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좀 쉬운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1차 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종합원격에서는 내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하길래 엄청 빡세게 해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니 뭐 2차 시험인데 2차 수업인데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하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단단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계속 반복하시는 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야. 반복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자, 선입선출법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왼쪽이 평균법, 오른쪽이 선입선출법일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평균법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더 쉬워서 그래요. 그냥. 근데 사실 컨베이어 벨트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컨베이어 벨트니까 당연히 뭐가 맞겠어요? 사실 당연히 선입선출법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집어넣은 게 먼저 나가야 되잖아. 컨베이어 벨트면. 그래서 사실 선입선출법으로 해야지 돼요. 근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뭐 건물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렇게 덩어리가 큰 거면 정확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해봤자 분필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성을 좀 높인다라고 해봤자 뭐 한 0.01원 차이 이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평균법도 쓰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어쨌든 더 정확한 건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선입선출법을 먼저 설명드릴 거고 문제를 풀 때도 선입선출법 문제를 먼저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선입선출법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선입선출법 다시 한번 아까 그 T계정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이제 뭐 쓰지 말고 그냥 기초 이렇게. 그다음에 단계 발생한 거, 그다음에 완성한 거, 기말에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도 우리 뭔지 알잖아요, 그죠? 자, 얘를 FIFO로 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법의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선입선출법의 논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 단가라고요. 선입선출법이 됐든 평균법이 됐든 항상 단가가 필요한데 왜 이런 물량 흐름의 가정이 필요하냐면 이놈의 단가가 차변은 금액을 아니까 단가를 뽑더라도 어쨌든 차변단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차변에 보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거든요. 얘네 둘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얘는 돈을 써도 단기에 썼겠죠. 하지만 얘는 돈을 써더라도 언제 썼을 거냐? 얘는 또 전기에 썼을 거라고. 그럼 과연 이거 단가 계산한 거랑 이거 단가 계산한 게 같을 거냐? 같을 리가 없다는 거지. 물가가 달라지고 경제적인 상황이 다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놈의 단가를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어봤자 큰 차이는 없겠지. 뭐 한 1, 2원 차이가 나겠지. 하지만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얘는 10원이었는데 좀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는 갑자기 20원이 됐다. 요 정도로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됐죠? 자, 완성이 됐대요. 단가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완성을 시킨 것까진 좋아. 근데 도대체 내가 10원짜리를 완성시켰다는 건지 20원짜리를 완성시켰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를 가서 들여다봅니다. 뭐가 먼저 완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집어넣은 게 먼저 완성됐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먼저 집어넣은 건 둘 중에 어떤 놈이야? 둘 중에 요 놈이 당연히 먼저겠지. 작년부터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상 요 친구가 먼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완성된 것이 있다면 얘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있다면 얘가 남아 있겠구나. 이렇게 보자는 거지.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 우리가 차변에서 대변으로 가는 길을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냐면 얘가 여기로 오는 거 이런 것들은 빠져 있죠. 이런 건 없어요. 왜 없을 수밖에 없냐면 분필이니까. 이게 만약에 건물이거나 아니면 뭔가 진짜 엄청난 하나 만들려면 막 1년 이상 걸리는 엄청난 제품인 거야.
그럼 1월 1일 날 만들던 중이던 놈이 12월 31일 날 갔더니 여전히 만들고 있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건 분필이기 때문에 1년 전에 만들던 그 놈이 아직도 만들고 있더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기말에 미완성 제공품으로 남아있다. 이건 다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12월 31일인데 그날 아침에 시작한 거 있죠. 걔네들이나 좀 남아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놈으로 보내는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럼 보세요. 기말 제공품을 계산하는 건 상대적으로 편하겠네. 몇 개인지 세시고요. 완성도 반영하세요. 그 다음에 단가는 얼마 때리자? 20원 때려버리세요. 그냥 끝. 오케이, 얘는 쉬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좀 문제가 되겠네요. 얘는 물량을 세봤더니 100개인 거야. 그럼 100개에다가 도대체 10원을 곱할 거냐? 아니면 20원을 곱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곱해야 될 거냐? 쪼개자는 거지. 이렇게. 이 완성된 100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0개 정도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이 된 거래요. 그럼 30개에 대해서는 10원을 때려주자. 하지만 나머지 70개는 단계 착수한 게 완성이 된 거래요. 그럼 그 70개에 대해서는 뭘 때려주자? 20원을 때려주자. 그래서 1차 시험 객관식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다시피 우리는 선의선출법을 적용할 적에 이 완성품이라는 것을 물량이 몇 개냐 1단계에서 카운트할 때도 이게 그냥 100개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100개 중에서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은 도대체 몇 개일 것이냐, 그리고 단기에 새롭게 착수했는데 완성된 것은 도대체 몇 개일 것이냐, 이렇게 쪼개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근데 잘 보세요. 기초랑 단기 착수로 쪼개놓고 계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한다는 건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좀 쉽게 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심플할 수 있느냐? 단가가 지금 두 가지가 존재하죠. 10원이라는 단가, 20원이라는 단가. 둘 중에 하나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계산하려고 힘을 안 들여도 되더라는 거지. 자, 어떤 애는 필요하고 어떤 애는 필요하지 않을 거냐. 자, 하나씩 카운트 해봅시다. 얘부터 한번 보죠. 20원이라는 단가. 저 20원은 예전에 단계 발생한 거 이거. 그죠? 자, 요 놈이 대변으로 갈 적에 어떤 루트로 가냐면 첫 번째 루트는 이거네요. 얘가 밑에 요만큼을 이루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루트는 이거네요. 얘가 얘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차변은 인풋이니까 요 놈에 대해서는 단계에다가 돈을 얼마 썼느냐 이거 알고 시작하는 거라며.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가정합시다. 그냥 2만 원이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2만 원을 얘랑 얘한테 쪼개볼게요. 얼마씩이라고 하실래요? 이거 얼마요? 이건 얼마인가요? 2만 원을 얘랑으로 쪼개보세요. 얼마 쪼개실래요? 정답은 뭐야? 알아요,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19,000원, 1,000원인지 뭐 16,000원, 4,000원인지 18,000원, 2,000원인지 이거 뭐 이 정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금액이 쪼개지는 걸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금액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지. 401호에 책상이 되게 많대. 뭐 금액적으로 얼마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중에 일부 책상 몇 개를 들어다가 옆경에 실은 402호에다가 옮긴 거야. 그 옮겨진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얼마어치가 옮겨졌느냐, 얼마어치가 남아있느냐 이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파악해야 돼요? 몇 개가 옮겨졌고 몇 개가 남아있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무조건 수량이기 때문에 수량 얘기를 먼저 해결하고 봐야 돼요. 자, 여기는 이 2만 개가 뭐 예를 들어서 100개였다고 쳐보세요. 이게 100개, 1000개라고 해야 되겠다. 1000개였다고 쳐보세요. 이게 1000개. 1000개. 1000개 중에 800개는 완성이 되었다. 눈으로 봤어요. 물론 뭐 완성도는 반영돼 있다고 칩시다. 200개 정도는 미완성이다. 완성도 반영해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럼 보세요. 애초에 2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눈이 달려있으니까 1000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느냐? 아, 얘는 20원짜리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금액이 쪼개지는 모습은 눈에 안 보이지만 수량적으로 800개, 200개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방금 전에 단가 20원이다라는 걸 뽑아냈으니까 여기다가 20원을 여기다가도 똑같이 20원을 이렇게 적용해주면 뭐가 드디어 계산되느냐? 금액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둘을 곱해주니까 얼마? 16,000원. 둘을 곱해주니까 얼마? 4,000원. 드디어 계산이 끝나네. 결론. 여기는 이 단기에 착수한 이 부분 있죠. 단기에 발생한 원가. 얘네들은 그림상에 이 전체 금액이 결국은 대변으로 가야 된다고요. 가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찢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일부는 요 금액이 되고 일부는 요 금액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찢어지는데 이렇게 찢어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밖에 없더라? 물량밖에 없다고. 물량만 확보됐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금액이니까 반드시 뭐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느냐? 단가가 무조건 우리를 도와줘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20원이라는 이 단가는 무조건 필요한 단가예요. 얘는 뽑아야 된다고 무조건.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는 이 10원이라는 단가 좀 봅시다. 10원. 저는 기초 제공품이거든요.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은 얘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얘 길 좀 한번 터봅시다. 얘가 대변으로 갈 적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요 방향으로 가네. 얘가 요만큼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얘는 차변이라고. 차변은 인풋이고요. 인풋은 우리가 이미 금액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요 녀석이 1,000원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요? 이건 누가 봐도 1,000원이겠지. 우리 뭐 수량 얘기 한 적 있나요? 단가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죠. 없지만
얘는 어디로 쪼개지지 않고 오로지 이 방향으로밖에 안 가기 때문에 얘도 그냥 당연히 1,000원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결론 얘는 뭐 수량과 단가 이렇게 쪼갤 필요 없이 어차피 이 녀석의 금액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 금액 자체가 쪼개지지 않는다면 뭐하러 단가까지 뽑아주느냐, 그냥 이 금액 그 자체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지. 요게 선입선출법의 논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차 시험에서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 풀 적에 이런 주의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완성품의 원가 계산할 적에 무슨 짓 했었어요? 기초제공품의 원가를 일단 강제로 붙여버리고 시작을 했었죠. 그게 바로 요짓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수리적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었냐면 결국은 단가만 뽑으면 게임 끝난다. 단가,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죠? 자, 그러면 단가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전체 총 원가를 원가 수량으로 나눠주자. 근데 일반적인 수량이 아니라 뭐가 반영된 수량? 완성도가 반영된 수량. 그래서 우리는 그 녀석의 이름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부르자라는 거, 이걸 공부를 했었다고요. 자, 완성품 환산량 아까 전에 몇 단계에서? 2단계에서. 그죠? 총원가는 아까 전에 3단계에서. 그래서 얘네 둘 가지고 4단계에서 단가가 나오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파이포를 할 거라고. 지금 우리는 파이포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파이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단가, 무슨 단가가 필요하다고요? 요 단가 아니면 요 단가, 기초 단가 아니면 단기 단가. 단기 단가만 있으면 되고 얘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얘는 필요치 않다. 즉 우리가 단가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파이포를 적용하니까 언제의 단가만 있으면 충분하냐면 단기의 단가만 있어도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4단계에서 뽑아지는 이 단가가 오로지 단기만의 단가인 거니까 저 4단계의 단가는 뭐랑 뭐를 이용해서 뽑아낼 거냐? 2단계 완성품 환산량과 3단계의 총원가, 얘네 둘 가지고 단가를 뽑는 거라며. 그럼 애초에 얘네 둘이 나눈 이 단가가 오로지 단기만의 단가라면 2단계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따질 때도 뭐만 집어넣으면 되느냐면 단기 것만 카운트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 총원가를 요약할 적에도 다 요약하려고 할 필요 없이 뭐만 단기에 발생시킨 단가들만 열심히 요약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2단계, 3단계를 오로지 단기에 대한 것만 취급을 해준다면 4단계에서 뽑아내는 단가도 당연히 오로지 단기만의 단가가 저절로 나오게 될 거라고.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파이포야. 자, 교재 좀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선입선출법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세 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입선출법의 2단계 좀 보세요. 2단계는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인데 선입선출법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작업량이래요? 단기 작업량이래. 그래서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이래. 요 얘기하는 거야.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 되셨죠? 그 밑에 3단계도 좀 보세요. 3단계의 제목은 배부할 원가의 요약이었었는데 선입선출법 밑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투입 원가? 단기 투입 원가의 요약이래. 요거 얘기하는 거야. 단기의 총 원가를 요약하는 것이다. 자, 그럼 4단계로 좀 가볼게요. 4단계 가보니까 방금 전에 봤던 2단계에서도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을, 또 3단계에서도 단기의 투입 원가를 요약했으니까 걔네들 가지고 나눠준 4단계는 당연히 뭐가 나올 거냐? 첫 번째와 살펴보니까 무슨 단가? 단기의 단가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4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오로지 철저하게 단기만의 이야기만 했으니까 철저하게 반대로 얘는 무시하고 있네요. 뭐는 다 무시하고 있어요? 전기권 어디에 녹아 있다? 기초제공품에. 걔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금액도 차변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대변 어디론가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디로 보내자? 그냥 완성품의 마지막에 한 큐에 보내자,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5단계를 한번 가보니까 2단계와 4단계를 이용해주면 5단계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밑에 있는 단이라는 이야기죠. 단 해놓고 뭐래요?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어디다 포함시키자? 완성품의 원가에 포함시키자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빼먹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데 혹시라도 빼먹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면서 내가 이거 제대로 계산했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평균법을 좀 보도록 합시다. 평균법. 자, 똑같이 평균법으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원가, 그 다음에 완성품의 원가, 기말 비완성 제공품의 원가,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평균법을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평균 냈다는 average잖아요. average. 그래서 average 줄여서 이렇게 쓸 건데 사실 그냥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인 거죠. 그래서 weighted. 보통 이런 말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weighted average 혹은 그냥 average. 자,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자,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단가였어요. 단가. 요놈에 대한 단가와 요놈에 대한 단가가 서로 다르더라. 얘는 10원이었는데 얘는 2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단가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평균법의 논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얘는 기초 제공품인데 기초 제공품은 언제 시작한 거냐? 얘는 전기에 착수한 거냐? 얘는 언제 시작한 거냐면 단기에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자, 근데 평균법에서 뭐라고 하자는 거냐면, 야, 서로 다른 단가가 있는데 어떡하지? 선입선출법처럼 얘 따로 해서 뭔가 다르게 반영하자니 해봤자 이게 분필인데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거야. 귀찮아서 평균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야, 그거
저렇게 일일이 구분해서 몇 푼이나 차이가 난다고 그냥 구분하지 말고 한 몸으로 보자라는 게 평균법의 주장이야. 한 몸으로 보자. 근데 한 몸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지. 왜 무리가 있냐면 엄연히 얘는 전기의 착수고 얘는 단기의 착수니까 개념적으로 완전 다른데 걔네 둘을 하나로 묶어버리려니까 약간 무리수스러운 가정 하나가 들어가요. 어떤 가정을 깔아줄 거냐. 평균법에서는 이거 분명히 전기 착수지만 가정하자는 거야. 뭘로 가정하자? 얘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그냥 일단 우기고 시작하자. 얘도 그냥 단기에 착수한 거야.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한 일 없다고 치자라고 그냥 우기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얘는 원래부터 단기 착수인데 얘는 실제로는 전기 착수를 지금 단기 착수다라고 가정을 해버렸으니까 얘도 단기 착수, 얘도 단기 착수. 개념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지. 다만 우겨서 그럴 뿐 단가 자체는 실제로 지금 다르게 매겨 있잖아요. 서로 하나로 보기로 했는데 단가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두 개 단가를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야. 하나로 만들 때 무슨 방법을 쓰자? 말 그대로 가중 평균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단순 평균이었으면 둘이 둘이 더해서 나누기 1에서 15원 이렇게 하겠지만 가중치를 매긴다는 것은 얘보다는 아무래도 수량적으로 얘가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원에 조금 더 가까운 숫자가 일반적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가중 평균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 숫자나 써볼게요. 20원에 좀 더 가깝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17원 정도가 나오더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17원이다라고 하는 이 차변을 아우르는 하나의 평균 단가를 좀 뽑아주신 다음에 요 단가 가지고 완성도 됐다라고 보고 요 단가 가지고 미완성도 됐다라고 그냥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선입선출법에서는 여기는 이 완성품을 둘로 쪼갰어야만 됐어요. 지금은 보니까 쪼갤 필요 있다 없다? 쪼갤 필요가 없죠. 왜? 아까 전에는 결국은 서로 다른 단가 두 가지가 여기서 모이다 보니까 쪼갰었는데 얘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17원이다. 그래서 눈으로 셌을 때 100개야. 100개에다가 그냥 곱하기 17원 이것만 때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말제공품 눈으로 세시고요. 거기다가 완성도 반영하세요. 그런 다음에 단가도 얼마를 때려주자? 17원을 때려주자. 이렇게 하면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평균법이 훨씬 더 심플하다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전에 선입선출법에서는 단가가 두 가지니까 그 두 가지 단가 중에서 뭐만 뽑아줄 거냐? 사실상 단기 것만 뽑으면 된다. 왜? 단기 것만 갈라지는 거니까. 전기의 단가는 굳이 뽑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총액을 알고 있고 그 총액이 그냥 그대로 한쪽 자리로 이사만 가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평균법에서는 보니까 차변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요 녀석이 결국은 어쨌든 완성품과 기말 미완성 제공품으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갈라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인다? 물량만 보이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금액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도와줘야 되느냐? 단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 단가가 바로 차변을 아우르는 하나의 가중평균 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법에서는 이 차변을 대표하는 요 단가 하나를 딱 뽑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단가인 건데 요 놈의 단가를 좀 뽑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총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놈의 완성품 환산량은 우리가 2단계에서 뽑자는 것이고 총원가는 3단계에서 요약해서 4단계까지 가면 드디어 단가가 나온다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법이다 보니까 이 단가라는 놈의 의미는 언제의 단가를 얘기하는 거다? 얘는 단기만의 단가가 아니라 누구도 같이 녹여버리자. 전기의 단가도 그냥 녹이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단가는 전기와 그 다음에 단기를 평균 낸 단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어차피 4단계에서 나와야 되는 단가가 전기와 단기를 모두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도 전기 것도 그냥 같이 넣어버리는 거야. 단기만 넣는 게 아니라 전기를 같이 넣어버리자.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 총 원가를 요약할 적에도 오로지 단기만의 단가를 넣을 게 아니라 전기 단가. 전기 단가는 어차피 어디에 녹아 있어요? 전기의 원가는 어차피 기초 제품에 녹아 있을 테니까 기초 것도 같이 넣어버리자는 거지. 여기서는 전기와 그 다음에 단기가 한 큐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 이걸 좀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보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평균법도 좀 들여다봅시다. 커다란 표에서 56페이지. 왼쪽에 있는 평균법을 보니까 2단계에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래요. 근데 아까 전에 읽어봤던 선입선출법이랑 조금 표현이 다르네. 선입선출법은 뭐라고 했었냐면 단기라고만 돼 있었는데 평균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단기까지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까지의 작업량이다라는 면에서 좀 다르다는 거죠. 자, 3단계도 마찬가지예요. 3단계 선입선출법도 보시면 아까 단기의 투입 원가만 요약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공부했던 평균법을 좀 보세요. 평균법은 총원가래. 총원가니까 뭘 총원가라고 할 거냐면 기초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원가 그리고 단기 투입 원가니까 아까 2단계에서 단기까지라는 것은 전기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기와 단기를 같이 녹여주자. 그래서 2단계에서도 전기와 단기를 3단계에서도 전기와 단기를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당연히 4단계에서도 전기랑 단기가 같이 녹아 있겠지. 그래서 4단계를 좀 보시니까 2단계에서 총 완성품 환산량 전기 단기를 말하는 거고요. 3단계에서 총 원가 전기 플러스 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를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와 단기의 가중평균 단가래. 한마디로 이 가중평균된 단가 안에 전기 거 그리고 단기 거 한꺼번에 다 녹아 있더라 뭐 이런 컨셉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마지막 5단계를 한번 가보시면 2단계랑 4단계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라는 면에서 옆에 있는 선입선출법이랑 동일한데 뭐가 빠져 있냐면 선입선출법에서는 아까 전에 단이라고 해놓고 기초제공품의 원가를 강제로 붙여줘야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평균법에서는 그런 얘기가 쏙 빠져 있네. 왜? 기초제공품도 이미 단가에다 다 태워놓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미 1차 시험에서도 공부를 했었던 선입선출법과 그 다음에 평균법의 차이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뒤로 좀 가보시면 61페이지요.
61페이지 보시니까 2절에 평균법과 그리고 선입선출법의 비교라고 되어져 있고 우리 교재상에서는 1번이 평균법, 다음 페이지에 2번이 이제 선입선출법인데 선입선출법이 더 맞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있는 선입선출법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선입선출법의 동그라미 1번 좀 봅시다. 62페이지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쓰여 있는 이야기는 우리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 그냥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단기착 수량 중에서 일부가 완성이 되고 나머지는 기말 제공품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T계정을 떠올려 보시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기초 제공품은 다 완성품이 되고 단기착수분은 일부가 완성, 일부는 기말에 남는다. 요거 이 T계정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줄 알면 되는 거지. 이 동그라미 1번 얘를 막 답안지에다가 다 적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없으니까 이걸 달달달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T계정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우리 기초 제공품의 원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모두 완성품의 원가에 포함시켜버리면 된다. 왜? 다 완성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단기 투입 원가만 양쪽에 뿌려주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단기의 작업량에다가 잘 배부하자. 다음 페이지 앞으로 가보시면 1번에 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법도 동그라미 1번을 좀 보시니까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착수된 것처럼 가정을 하시래. 원래 이 기초 제공품은 언제 착수된 거냐면 전기에 착수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착수된 것처럼 가정을 하자. 왜? 얘랑 한 몸으로 보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보시니까 밑에 두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전기에 이미 착수되어 있었던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는 그냥 무시한대요. 왜? 실제 물리적으로 보면 요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착수했으니까 전기에 단 몇 %라도 진행을 한 게 실제로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있지만 원가 계산할 적에는 그런 것들을 따지려니까 너무나 복잡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는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뭐래도 했는데 야 그런 거 무시하고 올해 처음 시작한 거라고 보자. 올해 처음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나 작년에 몇 % 했습니다.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의 완성도를 무시해버린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그 기초 제공품의 원가마저도 어차피 단기에 착수된 것으로 가정한 거니까 단기에 발생한 원가처럼 가정을 하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칠판에 그려놓은 그 T계정 그림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워딩으로 텍스트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같이 그려봤던 이 T계정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되셨죠?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워밍업 삼아서 문제 하나 풀어보러 갑시다. 문제편 교재 좀 펼쳐볼게요. 우리의 역사적인 첫 번째 문제. 문제편 교재의 52페이지가 볼게요. 52페이지.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워밍업 삼아서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52페이지 2번 문제 보시죠. 2번 이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1차 객관식 강의할 때도 문제 사이즈가 조금 길다 싶으면 항상 어디부터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마지막 줄부터 읽는 거라고. 그래야 뭘 물어본지를 알고 시작을 하죠. 문제 사이즈가 이렇게 긴데 그냥 독서하듯이 첫 번째 줄부터 읽는다 그러면 파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되셨죠? 밑에 보니까 물음이 4개가 달려있네. 저 같으면 물음을 2개 묶을 것 같은데요. 딱 눈치로 묶어보세요. 몇 번 묶어야 돼요. 1번하고 2번 공통점이 뭐예요? 6월 어쩌고저쩌고 써있네. 그죠? 3번하고 4번은요? 7월 어쩌고저쩌고 써있네. 분명히 위에 있는 이 잔뜩 있는 자료에는 6월달 데이터와 또 7월달 데이터가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물음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수량과 완성도 이런 거 산정을 하고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음 2번과 4번을 보니까 얘네들은 완성품의 원가랑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산정하래.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5단계법 하세요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결국 우리는 6월달과 7월달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5단계법을 진행하면 1, 2, 3, 4번의 결론을 다 내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읽어봅시다. 광교라는 회사래요. 단일의 제품을 생산하고요. 중요한 단서 나왔네. 뭘 쓴다? 선입 선출법을 쓴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잡아줘야 돼요. 선입 선출법을 쓰라는 건지 아니면 평균법을 쓰라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종합원가계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료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 봐. X라는 재료는 공정 초기에 또 Y라는 재료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투입이 되더라.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을 한대요. 자, 6월과 7월에 대해서 자료 3가지를 줬는데 1번에 보니까 6월 말 제공품이 2,000단위래요. 근데 가공원가의 완성도가 1000개, 500개, 500개 나뉘어서 좀 다른가 봐. 처음 1000개는 90%, 500개는 40%, 나머지 500개는 또 20%래요. 괄호 2번에 보니까 6월과 7월에 대해서 착수한 수량과 완성된 수량을 줬어요. 결론적으로 괄호 1번, 괄호 2번 자료 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쉬운 거라고 일단은 물량 파악하는 게 쉽다니까요. 실무에서도 그렇고 시험 문제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괄호 1번, 2번 딱 보자마자 뭐 물량 파악하라는 거구나. 6월, 7월에 대해서. 그죠? 자, 그러면 3번에서 뭘 줬냐면 원가를 줬어요. 근데 이 원가들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6월과 7월에 대해서 물론 뭐 물음표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초 제공품의 원가랑 단기에 투입된 원가를 줬어요. 뭘 준 거예요? 차변 줬어요? 대변 줬어요? 기초 제공품이나 당월 투입은 다 뭐예요? 이거 다 차변이라고. 차변은 원래 알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인풋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5단계법은요.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차변 줄게 대변 다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변은 문제에서 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물음 2번이랑 물음 4번에서 뭘 뽑아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뽑으라며. 차변 내가 줬지 않느냐. 너네가 한번 기말 제공품이랑 완성품 대변 좀 뽑아봐. 그냥 이런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걸 뽑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5단계법이고요. 6월과 7월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6월부터 해결합시다. 6월 5단계법 해보시라고 딱 1분만 시간 드려볼 테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문제 종합원격에서 문제를 봤을 때 만약에 공손이 없다 그러면 원래 공손이 있으면 뭐 검사 시점이 몇 %라는 둥, 그죠? 뭐 정상 공손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도달 기준을 쓸지 통과 기준을 쓸지 그리고 정상 공손의 허용률이 몇 %인지 뭐 이런 자료들을 줘야지 돼요. 근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으면 그냥 공손은 없나 보다라고 가정하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한 15초 정도만 시간 더 드리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저도 뭐 시간 더 드리고 싶지만 진도 나가야 되니까 우리도 그죠? 자, 6월달에 대해서 일단 물량부터 파악해 볼까요? T 계정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뭐 간단한 얘기라서 굳이 칠판에다 막 쓰진 않을게요. 착수한 거 4,500개, 완성된 게 5,000개. 근데 우리 또 한 가지 정보 알고 있는 것이 괄호 1번에서 기말 제공품이 지금 2,000개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T 계정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고 대변에 완성된 거 5,000개, 기말 미완성 2,000개가 보이는 거죠. 그럼 합쳐서 7,000개니까 차변도 무조건 7,000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단기에 착수한 게 4,500개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초 제공품은 몇 개였을 것이다? 기초는 2,500개였을 것이다. 그렇죠? 워낙 간단한 얘기라서 제가 칠판에다 굳이 필기 안 해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서브노트에다가는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기초에는 2,500개였을 것이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6월달에 대한 5단계법을 천천히 돌려보도록 합시다. 6월달. 자, 선입선출법이고요. 사실 우리 이제부터 차변은 관심 없어요. 차변은 금액 다 알잖아, 그죠? 그럼 차변 금액 다 알고 있는데 차변 또 정리해서 뭐 하려고? 대변만 정리하면 된다고요. 대변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완성품, 그 다음으로는 기말 미완성 제공품까지 이렇게. 자, 그럼 완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수량을 알고 있어요. 몇 개만큼이 완성이 되었느냐? 5,000개가 완성이 되었더라. 5,000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기말 제공품으로 넘어가려고 봤더니 우리가 뭘 적용하느냐? 선입 선출법을 적용을 한대. 그럼 아까 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선입 선출법에서는요, 이 완성된 녀석들, 아까 선입 선출법 T 계정 그렸던 거 그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기 기초, 여기 단기 착수, 여기 완성, 여기 기말.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기초 제공품이 그냥 완성되고, 얘는 쪼개진 다음에 완성과 그리고 기말로. 그럼 입장을 바꿔서 완성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양쪽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초 제공품도 받아야 되고 단기 착수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요 양쪽으로 받는다면 당연히 요 녀석은 요렇게 받은 거 요렇게 받은 거 따로따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완성된 5,000개는 둘로 쪼개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즉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 그리고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것, 이렇게 둘로 쪼개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기초 제공품은 도대체 몇 개만큼일 거냐? 아까 전에 T 계정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서 2,500개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뽑아냈어요. 얘는 2,500개. 자,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제공품이니까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완성이 됐느냐? 완성도라는 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놈의 완성도가 없죠. 이놈의 완성도를 대체 왜 안 줬지? 보니까 물음 1번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네. 이 경우 기초 제공품의 수량과 가공비 완성도를 산정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수량은 방금 전에 산정했네요. 2,500개. 근데 완성도를 모르니까 그놈의 완성도는 우리가 그냥 일단은 미지수로 갑시다. x라고 하죠. 뭐 x.
얘를 뽑아내는 게 이제 물음 1번의 목표입니다. 그죠? 자, 이제 기말 제공품으로 좀 가볼 건데 기말 제공품이 2,000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2,000개가 세 도막이 나서 그 세 가지가 각각 완성도가 다르니까 다 별개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은 기말 제공품이 아닌 거지. 얘네들은 어차피 완성품 환산량 가지고 뿌릴 것이고 완성도가 서로 다르다면 완성품 환산량 측면에서 보면 다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말 제공품을 처음 1,000개, 두 번째로 또 다른 기말 제공품 500개, 세 번째로 또 다른 기말 제공품 500개 이렇게 이제 세 토막으로 좀 내주자는 거지. 되셨죠? 자, 완성도가 서로 다르더라. 첫 번째 기말 제공품은 90%, 두 번째 기말 제공품은 40%,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말 제공품은 20%래요. 이렇게 20%. 자,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이게 이제 우리의 1단계입니다. 물론 전체 5,000개 중에서 2,500개가 기초였으니까 나머지 2,500개는 단기 착수 완성이다. 여기까지도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우리가 같이 풀어보는 첫 번째 문제니까 몇 단계인지도 좀 적어볼게요. 이거 1단계. 그죠? 자, 이제는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단계에서 우리 뭐 하자고요? 2단계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놈의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물량에다가 완성도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완성도라는 것이 꼭 물리적인 완성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투입의 완성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럼 이놈의 원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케줄로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도 당연히 다를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원가가 투입되는 방식을 크게 세 종류로 줬어요. 첫 번째 X라는 재료, 두 번째 Y라는 재료, 세 번째로는 가공원가.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줬으니까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잡아줄 적에 우리 X라는 재료 따로, 두 번째로는 Y 재료 따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공비 따로 이렇게 세 줄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자, 투입 시점을 좀 기재해 놓읍시다. X 재료는 언제 들어가느냐? 공정 초기래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 시점에 일순간 다 들어간다는 거지. Y라는 재료는 언제 들어간다는 거냐? 50에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얘는 50%.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들어간다. 균등하게 들어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까 전에 우리 OT 때 잠깐 봤었죠. 자,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제가 서 있는 이 컨베이어 벨트 X 재료를 시작할 때 여기서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죠? 쭉 가다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절반 50% 지점이 되면 여기서 Y라는 재료를 다 쏟아 부어요. 가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컨베이어 벨트를 타는 행위 자체가 가공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앞단에서의 가공 난이도와 뒷단에서의 가공 난이도가 다를 거냐? 그렇지 않다고. 그냥 균일하게 가는 거니까 결국 물리적인 완성도랑 가공비 투입의 완성도는 사실은 같이 가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요 자리에다가 물량의 완성도를 반영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다 기재를 할 거야. 근데 그놈의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배부 기준이니까 배부 기준은 합쳐놓고 배부율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쳐야지. X제로 이걸 다 합치면 몇 개가 될 것이냐? Y 합쳐보자. 가공비 합쳐보자. 얘네들을 다 합쳐줄 겁니다. 자, 아직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놈을 다 구해준다면 이게 바로 2단계라는 거지. 그죠? 자, 3단계에서 뭐 하자? 3단계에서는 X라는 재료가 얼마 들어갔느냐, 또 Y라는 재료가 얼마 들어갔느냐, 또 가공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원가를 좀 요약해 보자고요. 그럼 3단계에서 원가 나왔죠? 2단계에서 완성품 환산량 나왔죠? 그럼 나눠준다면 한 개당 단가가 얼마냐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단계에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4단계에서는 요놈들의 단가가 각각 얼마 꼴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우리의 목표는 얘네들을 지금 채워 넣는 건데, 자, 박스를 좀 쳐볼게요. 파란색으로 박스를 좀 쳐보겠습니다. 자, 이 파란 박스 안에는 오로지 요때 수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만 들어와야 된다? 저 안에 우리 지금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2단계, 3단계, 4단계 수리적으로 한번 짚어봤었죠?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4단계 단가인데 선입선출법이니까 언제 단가만 필요하다? 단기 단가만 필요하다고. 2단계랑 3단계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2단계, 3단계는 결국 4단계 뽑아내려고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라고. 2단계가 분 뭐로 가고요? 3단계가 분 자로 가서. 그럼 어쨌든 4단계의 최종 결론이 오로지 단기만 들어갈 거면 2단계와 3단계마저도 오로지 단기 것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결론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세 줄은 무조건 뭐만? 단기 것만 집어넣어야 된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돼요. 왜 여기다 단기 것만 집어넣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뭘 진행하고 있다? 파이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평균법이었다면 기초랑 단기를 한꺼번에 넣어줬어야만 되겠지. 그죠? 하지만 지금 선입선출법이니까 오로지 단기 것만 집어넣자. 자, 그러면 일단 2단계 완성품 환산량부터 봅시다. 완성품 환산량 자리에 오로지 단기 것만 넣자는 이야기는 단기에 돈 쓴 것만 카운트하자 이런 얘기야. 다만 여기는 이 2,500개는 완성도를 모르니까 사실은 요 줄은 할 수가 없겠네. 다만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셋 중에 뭔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얘는 할 수 있겠다. 그죠? 왜요? X가 몇 %인지 몰라도 그래도 명색이 얘가 제공품 소리를 듣는다는 건 작년에 그래도 단 1%라도 뭐래도 하긴 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작년에 시작은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작년에 시작함과 동시에 X라는 재료는 다 부어버렸겠죠. 즉 X라고 하는 재료는 모두 작년에 다 들어갔어요. 바꿔 말하면 단기에 또 집어넣는 재료 있다 없다? 단계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X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빵개일 것이다. 요거 정도는 알겠다. 그죠? 자,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르겠으니까 얘네들은 일단 보류합시다. 자, 2,500개 한번 해볼게요. 2,500개는 단기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단기에 완성까지 해버린 거야. 그럼 단기에 시작했고 단기에 끝내버렸으니까 어떤 원가가 어떻게 들어가든 돈은 무조건 언제만 쓴 거예요? 단기에밖에 돈을 안 썼을 거 아니겠어요. 단기에 시작했는데 뭐 전기에 돈 쓴 게 있을 리가 없죠.
단기에 끝나버렸는데 차기에 돈을 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요령으로 하나 기억합시다. 여기 선입선출법에서 요 자리 단기 착수 단기 완성한 자리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적에 이제 생각 안 해도 돼요. 예외 없습니다. 그냥 2,500개로 밀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거. 논리적으로 그래요. 당연히 단기에 시작했고 단기에 끝냈으니까 어떤 원가를 어떻게 투입했던지 간에 모두 다 단기에 들어갔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기말 제공품 해봅시다. 괄호 안에 90%라고 적혀 있어요. 1000개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90%까지 갔다는 거야. 시작은 언제 했는데요? 선입선출법의 논리 T 계정으로 따져보면 기말 제공품은 다 단기 착수분이 이렇게 기말 제공품으로 가는 거라며 단기에 0%부터 출발해서 단기에 고작 90%까지밖에 못했고 나머지 10%는 못했어. 이건 언제 하자? 내년에 하자. 그러니까 X라는 재료를 넣었든 Y라는 재료를 넣었든 혹은 가공비를 넣었든 0부터 90 안에 걸리는 것만 저기다 넣을 것이고 뒤에는 10%에 걸린다 그러면 넣지 말자는 거야. 자, 0부터 90은 올해 진행했어요. 이건 단기. 90부터 100은 내년 차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신 상태에서 X 재료를 팍 넣어볼게요. X라는 재료는 언제 넣었다? 0에 팍 넣었대. 0부터 90은 다 단기라며. X라는 재료가 팡 들어간 것은 언제 벌어진 사건이겠어요? 이거 단기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그래서 요 1000개는 넣어줘도 되겠어요. 자, Y라고 하는 재료는 50에 들어갔대. 근데 저 기말 제공품 1000개는 이미 90까지 갔거든요. 50 지나갔잖아. 지나가면서 Y라는 재료도 1000개만큼 다 넣었겠지. 가공은 몇 퍼센트 했을 것이다. 어차피 균등하니까 물리적으로 90%를 지나갔다면 가공도 90%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아무런 말도 없이 퍼센테지만 주면 물리적인 완성도인데 그걸 그냥 가공비 투입의 완성도다라고 보고 풀어도 돼요.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니까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 정도만 있고 밑에 보시면 괄호 1번에 퍼센테지 정보들이 막 나오는데 요 퍼센테지가 뭐라고 써있냐면 가공원가 완성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공원가 완성도라고 써있지만 사실상 이걸 뭘로 봐도 된다? 물리적인 완성도다라고 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 물리적인 완성도랑 재료가 들어가는 시점을 잘 비교해 가면서 이게 단기에 들어갔는지 작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내년에 들어갈 예정인지 이런 것들 카운트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같은 논리로 요 녀석은 균등하게 90%만큼을 단기에 쏟아 부었고 나머지 10%는 내년에 넣을 생각이니까 카운트하지 말자는 거지. 90%니까 900개. 자,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말 제공품 500개는요. 역시나 단기에 출발은 했으니까 X라는 재료는 500개 다 들어갔겠죠. 하지만 Y라는 재료는 단기 중에 넣어봤을까? 못 넣어봤을까? 못 넣었겠지. 그렇죠? 왜요? 40%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50에 Y를 넣는 그 사건은 내년에나 이루어지겠네. 우리는 요 안에 단기 것만 넣을 생각인 거지 내년 건 넣을 생각 없으니까 빵개요. 가공은 몇 퍼센트 이루어졌을 것이다? 40%. 그럼 500개에 40% 때려주니까 200개쯤 되겠네. 그죠? 자, 또 마지막 500개 같은 경우에는 얘들도 단기에 출발은 했으니까 출발하면서 X라는 재료는 다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50%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얘는 넣어본 적 없겠지. 가공은 몇 퍼센트 들어갔을 것이다? 10% 들어갔을 것이다. 20%.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100개 정도가 되겠네. 싹 다 더해줍시다. X라는 재료 다 더해주시면 4,500개. Y 재료도 다 더해주시면 6,000개쯤 되겠네요. 가공원가 싹 다 한번 더해주시면 5,200개쯤 나올 겁니다. 자, 지금 구해놓은 4,500개, 6,000개, 5,200개는 다 단기에 돈 쓴 것만 넣었다. 작년에 이미 돈을 썼거나 혹은 내년에 원가를 투입할 예정인 것들은 싹 다 뺐더라라는 거. 그럼 당연히 3단계에서 원가를 집어넣을 쪽에도 오로지 단기 것만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단기에 X라는 재료 얼마만큼 들어갔대요 보니까 지금 단기는 6월인 거죠? 6월달에 얼마 넣었다 X 재료? 54만 원 그죠? 그다음 Y라는 재료는 얼마 들어갔더라? Y는 48만 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얼마 들어갔더라? 가공비는 130만 원 들어갔더라. 이렇게. 그럼 결국 단기 것만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나눠주면 단가 나오겠네. 그죠? 단기의 단가 한번 구해볼게요. 단기 단가 구해보시면 재료 X는 얼마 나와요? 재료 X는 120원쯤 나오겠지. 그죠? 재료 Y 같은 경우에는 80원쯤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나눠주시면은 520원 정도. 아 이거 안 구해지는구나. 죄송해요. 다음 걸로 넘어갔네. 자, 얘만 줬죠 우리. 다시. 얘만 줬죠 우리 이걸 모르니까 지금. 얘 몇 개라고 줬어요? 5,200개라고 줬죠. 5,200개 그죠? 얘가 5,200개다라고 줬으니까 요 녀석을 역산해 보면 이거 몇 개? 1,500개 이렇게 그죠? 자, 요 녀석이 1,500개 나왔다는 건 요 놈과 요 놈을 이용해서 얘를 구했을 텐데 요 1,500개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해놨어요? X가 만약에 10%였다고 쳐봅시다. 그럼 10%만큼의 가공은 언제 한 거야? 10%는 작년. 그럼 여기에 집어넣은 건 나머지 90%를 넣어놨겠네.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은 X만큼은 빼고 나머지 것들을 넣은 거니까 굳이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2,500에다가 곱해주기를 1-X만 요 정도 되겠네. 그죠? 자, 요 식을 풀어주면 X는 몇 퍼센트 나오겠어요? X는 한 40% 나오겠네. 그죠? 아니 먼저 해주세요. 40%. 여기 40%라고 적어주면 결국은 우리가 요 놈까지도 해결이 되겠네. 얘는 아까 전에 얘 몰라도 해결했었고 요 녀석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작년에 우리 어디까지 집어넣었어요? 40%까지. 그럼 50에 집어넣는 Y는 작년에는 미처 못 넣어봤겠네. 올해 들어갔을 테니까 올해 2,500개에 대해서 다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놈까지 다 집어넣어야지 수량을 계산할 수 있겠네. 4,500개. 신나게 그냥 적었더니 앞에 걸 안 했구나. 여기는 6,000개 그죠? 자, 그다음에 3단계에서 들어갈 원가는 아까 전에 요약한 것처럼 54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Y 재료는 48만 원.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안에는 다 단기 거 6월 것만 들어갔다는 거. 그럼 나눠주시면 단가 드디어 이제 얘는 120원 이렇게. 그 다음에 Y 재료 같은 경우에는 80원.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250원 뭐 요 정도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것은 완성품의 원가랑 그다음에 기말제공품의 원가인데 요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답안지에다가 일일이 막 다 적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냥 너무 단순 계산이니까. 그래서 뭐 내가 뭐랑 뭐를 곱해 가지고 이 숫자를 뽑아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박스만 쳐 주세요. 이렇게 박스를 했더니 요걸 계산하면 그냥 완성품의 원가인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말제공품은 이렇게 우리가 세 줄에 걸쳐서 계산했는데 요 세 줄에 걸쳐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바로 기말제공품 되더라. 박스만 쳐놨지만 의미는 이거죠. 기말제공품으로 얘기를 해보면 2,000개에다가 120원 곱하시고 1,000개에다가 80원 곱하시고 그 다음에 1,200개에다가 250원을 곱했다. 그걸 다 더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2,500개에다가 120원을 또 5,000개에다가 80원을 또 4,000개에다가 250원을 곱했다. 다만 우리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었죠. 선입선출법이니까 완성품의 원가 구할 때 반드시 뭐를 고려하자? 기초제공품. 기초제공품 6월달에 얼마래요? 68만 원 적혀있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잊지 말고 강제로 더해주셔야만 된다는 거. 이렇게. 요 정도로 정리해도 뭐 답만 잘 맞춘다면 사실은 그 계산 과정까지 굳이 뭐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완성품의 원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 238만 원쯤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그다음에 기말제공품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62만 원쯤.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뭐 공손도 없고 해서 사실은 푸는데 간단한 문제였긴 한데 그래도 이게 명색이 우리의 답안지인데 조금 내심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내가 뭔가 계산기 잘못 두드렸으면 어떡하지? 뭐 자료 하나 빼먹었으면 어떡하지? 뭔가 좀 불안하니까 그래도 검산을 좀 합시다. 자, 얘네 둘이 한번 더 해볼게요. 더 해보세요. 계산기로 지금 얼마 나와요? 300만 원 나오겠다, 그죠? 300만 원 찾아보세요, 우리 자료에서. 300만 원이라는 숫자 어디 있을걸? 어디 있어요? 더 해보자. 68만 원 더하기 54만 원 더하기 48만 원 더하기 130만 원 그거 다 더해보세요. 더하면 얼마 나와요? 300만 원 딱 나오죠. 당연한 거야 이게. 왜요? 문제에서 박스 안에서 준 건 무슨 자료예요? 이건 차변. 우리가 방금 뽑은 건 뭐예요? 이건 대변. 차대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검산을 해봤는데 조금 다르더라. 그럼 뭔가 계산 실수하신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원가계산은 검산까지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틀리지 말자. 이해하셨죠?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딱 안 맞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언제가 예외냐? 그냥 단수 차이 날 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는 지금 단가가 120원, 80원, 250원 딱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요게 소수점 나올 때가 있는데 소수점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단가 계산할 때 뭐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반올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반올림한 단가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단수 차이 좀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수 차이 때문에 검산에서 좀 안 맞으니까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단수 차이가 나면 당연히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변 대변 일치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산도 하고 넘어가자. 자, 6월 거 해결했으니까 이제 7월 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죠? 7월도 좀 자료 좀 보시고 해결해 보시라고 1분 또 드려볼게요. 해보세요. 자, 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물량 왁구부터 맞춰볼게요. 거기 보시니까 괄호 2번 자료에서 착수한 게 5,000개 있었다. 완성된 건 5,500개 있었다. 요 정도 줬는데 사실 뭐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6월 말에 제공품이 2,000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7월 초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7월 초가 2,000개였겠지. 그래서 2,000개랑 단기 착수 5,000개까지 해서 7월 달 티계 정상에서는 차변이 7,000개였을 거고 완성을 그중에서 5,500개를 시켰다면 기말 미완성은 나머지 1,500개쯤 되겠네요. 이거 뭐 쉽게 계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 혹시라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서브노트를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7월 달에 우리 완성품이 5,500개라면서요. 완성된 것이 5,500개만큼이더라. 이렇게. 자, 근데 파이포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녀석을 다시 기초랑 단기로 쪼개줘야 된다. 근데 기초가 좀 복잡하네, 그렇죠? 기초가 그냥 2,000개가 아니라 그 2,000개에 대해서 완성도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도 기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고 나머지 하나만 이제 단기 착수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기초 제공품 중에서 1,000개는 완성도가 이미 전기의 90%만큼 완성된 채로 2월이 됐어요. 500개만큼은 전기에 이미 우리 몇 퍼센트였어요? 아까 40%만큼.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00개만큼은 전기에 이미 20%만큼을 진행한 채로 넘어왔더라. 합쳐서 2,000개잖아요. 합쳐서 2,000개니까 나머지 3,500개는 단기인 7월 달에 착수를 해서 완성을 시킨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자, 이제 기말 제공품도 봐야 되는데 기말 제공품 방금 전에 티계정 맞춰봤다시피 기말 제공품은 1,500개쯤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1,500개에 대해서도 완성도를 사실은 좀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줬죠. 이걸 안 준 이유는 뭐냐면 물음 3번에서 얘를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얘를 x라고 합시다. 얘를 x. 자, 요게 이제 1단계고요. 이 1단계 아무리 들여다 봐봤자 여기는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2단계로 넘어가자. 자, 2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완성품 환산량을 잡아줘야 되는데 완성품 환산량은 우리가 세 줄로 잡아야 되겠죠. x라는 재료가 있고 얘는 0에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재료가 있더라. 얘는 50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가공비도 있더라. 가공비는 어차피 균등하게 들어간다.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얘네들 가지고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했다라고 일단 먼저 치면 얘네들은 지금 2단계의 결론이 되는 거고 3단계에서 뭔 짓을 할 거냐면 그래서 원가가 얼마냐, 그죠? 그럼 4단계에서는 이 2단계랑 3단계의 결론을 이용해서 단가를 좀 열심히 뽑아주자는 거지. 단가 얼마냐? 단가 얼마냐? 단가 얼마냐? 자, 근데 어차피 2단계, 3단계, 4단계에 걸쳐지는 이 파란 박스 안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뭘 하니까 파이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밖에 못 들어온다? 오로지 단기에 돈 쓴 거. 얘네들밖에 못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품 완산량 구할 때부터 단기에 돈 썼다 싶은 것만 집어넣으시고 작년에 이미 돈을 썼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쓸 예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집어넣지 말자고. 자, 1,000개부터 갑시다. 작년에 무려 90%까지 돈을 썼어요. 그럼 0부터 90까지는 다 작년에 진행한 거니까 작년이 아니라 전월에. 그럼 이번 달인 7월 달에는 90에서부터 100%까지 나머지 10%만 진행했겠죠. 그러니까 10%에 걸치는 것만 여기다 적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자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0에서 90은 6월, 90에서 100은 7월인데 X라는 재료 보니까 0에 들어갔대. 그럼 언제 들어갔다는 거야? 1,000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번 달에 또 넣은 거 없으니까 하나도 카운트할 게 없다는 거지. 50% 들어가는 Y 재료도 다 전기에 들어갔겠지. 단계는 또 넣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가공도 전기에 이미 90%를 해놓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나머지 10%만 이번 기에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컨셉이 된다는 거지. 여기는 10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죠? 자, 기초제공품 중에서 500개는요. 물리적으로 40%까지를 작년에 진행해서 전월에. 그럼 나머지 60%만 이번 기에 진행하면 되겠네. 나눠보면 0부터 40까지는 전기. 또 40부터 100까지는 단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니까 40에서 100에 걸리는 것만 여기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자, 그럼 0부터 40 중에서 X라는 재료는 들어갔을 테니까 얘는 카운터 필요 없다. 하지만 50에 들어가는 Y 재료는 전기에는 못 넣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번 기회에 넣었겠지. 그래서 500개. 자, 가공도 마찬가지 전기에 40을 했으면 이번 기회는 나머지 60을 했을 테니까 여기다가는 몇 개를 넣자? 300개를 넣자.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전기에 이미 X라는 재료를 넣었고 Y라는 재료도 이미 Y라는 재료는 전기에 못 넣어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넣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하게 전기에 20 넣었으니까 이번 기회는 얼마를 넣자? 나머지 80을 넣자. 80%를 넣어준다면 400개쯤 되겠네. 그럼 자세히 보시면 어차피 얘네들이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숫자를 좀 비교해보세요. 1000, 1900 저기는 빵빵 100 다 더해보세요. 그럼 그게 1000개잖아 그냥. 그죠? 여기는 500빵 200 저기는 빵 500 300 더해보세요. 그럼 그냥 500 500 500이잖아.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500빵 100이고 저기는 빵 500 400이라면 다 더하시면 그냥 500 500 500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1000개 똑같은 500개 똑같은 500개에 대해서 이걸 그냥 뭔가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7월까지 오면 다 완성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얘는 90까지 얘는 뭐 40까지 얘는 20까지 해서 요만큼은 6월에 들어갔다. 이렇게 요만큼은 6월에 들어갔고 요만큼은 7월에 들어갔다. 요만큼 이렇게. 그래서 6월에 들어간 것들은 저기다 카운트하고 7월에 들어간 것들은 여기다 카운트하고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냥. 이해하셨죠? 그죠? 자, 여기 있는 단기 착수 단기 완성은 어떻게 하자고요? 얘네들은 5니까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그냥 밀어버리면 된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얘가 X이다 보니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뭔 할 수 있어요? X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요? 저 X가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얘가 제공품 소리 듣는다는 건
어쨌든 1%라도 뭐래도 하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출발은 한 거잖아. 출발하면서 x라는 재료를 일단 집어 넣었을 테니까 요 자리는 저 x가 몇 %인지 몰라도 1500개쯤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더해 보시면 얘는 알 수 있죠. 요 녀석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요 자리는 몰라요. 요 자리는 x를 모르니까. 요 자리도 당장은 모르는 거지. x를 모르니까. 하지만 요 놈을 구하라고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지. 아까 물음 3번에 보니까 뭐 몇 개라고 돼 있어요? 5500개라고 적혀 있네. 그죠? 저기는 5500개래. 얘는 그냥 더하면 되니까 5000개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5500개가 되려면 여기 나머지가 몇 개여야 딱 왁구가 맞을 거냐면 1200개쯤 되면 될 겁니다. 여기가 1200개 이렇게 되셨죠? 여기다 1200개를 넣는 순간 요만큼을 다 더했을 때 5500개가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럼 보세요. 1200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했을 거냐면 요 놈이랑 둘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거라고. 근데 얘는 기말 제공품이잖아요. 아까 전에는 요 녀석이 기초였다 보니까 요 1500개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얘를 아까 전에 x라고 했을 적에 2500에다가 1-x를 했다는 거지. x는 다 전기했으니까 나머지 것만 남기기 위해서. 근데 얘는 지금 기말 제공품이니까 얘가 만약에 10%였다면 우린 여기다 150이라고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여기 남아있는 1200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1500에다가 x%만큼을 그냥 이렇게 때렸다는 거죠. 요게 바로 당긴 7월에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해 주시면 x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x는 몇 %여야 돼요? 그럼 80%쯤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는 80%. x가 80%. 이렇게. 자, x가 80이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갈 말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네. 그죠? 자, 기말 제공품 1500개는 무려 물리적으로 80%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하는 과정에서 y 재료는 다 넣어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1500개 쓰시면 되겠네. 싹 다 한번 더해 봅시다. 다 더해 보시면 6000개쯤 나올 거고요. 어쨌든 파란 박스에는 당긴 7월 것만 넣기로 했으니까 7월 달에 들어갈 우리 x라는 재료는 65만 원, y라는 재료는 51만 원, 그다음에 가공비는 143만 원이니까 걔네들을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네. 65만 원, 그다음으로는 51만 원, 그다음에 143만 원 이렇게. 그래서 나눠 주시면 단가가 나올 거고요. 단가 계산 한번 해 보시면 130원에 그다음에 85원, 그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260원쯤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산합시다. 자, 완성된 건 요렇게 네 줄이 완성품이네요. 그다음에 요거 한 줄이 이제 기말 제공품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노란 박스로만 쳐놨지만 결국은 이 단가를 좀 걸어주라는 거고요. 기말 제공품 얘기를 먼저 해보면 1500개에 130원에 1500개에 85원에 1200개에 260원을 곱해서 싹 다 더해주세요. 다 더해주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 634500이 나올 거야. 634500. 자, 완성품의 원가 계산할 때만 조금 조심하시라고요. 뭐를 빼먹으면 안 된다? 기초 제공품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량들 다 더한 거 거기다가 단가 때려서 다 더하시는데 마지막에 기초 제공품을 더해야죠. 근데 보니까 7월 달에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물음표가 돼 있죠. 하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7월 초의 원가는 뭐랑 똑같은 거다? 6월 말의 원가 이거랑 똑같은 것이고 그거 방금 전에 62만 원이다라는 거 구해놨으니까 이 자리에 62만 원 강제로 더해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 녀석까지 더해주시면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될 거냐면 2575500 정도 될 거야. 2575500.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이제 물음이 다 끝난 거죠. 이렇게 검사 한번 합시다. 이것도 둘이 더한 거 더해보세요 한번. 이거 뭐 얼마 나오겠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냥 그래도 뭐랑 맞춰보면 되겠어요. 저건 7월 달에 대변인 거고 7월 달에 차변은 문제에서 물음표 포함해서 4개 숫자 더하시면 되겠지. 물음표 얼마인지 알잖아요. 우리 그죠? 물음표 얼마였어요? 아까 62만 원. 걔 포함해서 싹 다 더해보세요. 아마 똑같은 숫자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합원가 계산은 이게 검산까지 가능한 거니까 내가 도대체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주제였구나라는 거 이런 걸 좀 느끼시면서 그 워밍업 삼아서 그냥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봤어요. 요거는 사실은 공손도 없고 또 공정도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서 굉장히 좀 간단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봤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다 좀 살을 붙여서 이제 연속 공정이라든지 혹은 또 공손이 있는 거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합시다. 좀만 쉬었다가 와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시죠.